오늘은 이제 오늘 요즘에 아까 김태형 기자도 그런 얘기했지만 뉴스가 너무 많죠. 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진짜 많아요. 이번 주가 아니라 그냥 뉴스가 너무 많죠. 그리고 단독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단독도 진짜 너무 많아요. 배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와. 예. 그래서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네.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메인 이슈 뭐 가기 전에 저희 제작진들이 최근에 뭐 가장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가깝게 들리는 얘기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여기가 이제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 네. 요거 일단 한 줄 전해드리고. 근데 집행유예잖아요, 이거. 예, 징역형 집행유예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예, 이쪽에서는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공표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은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선의 결과가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일부 하는 사건인데 충분히 재판부에서도 20대 대선 당시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다.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검증 나왔었거든요. 자체가 없었던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법은 이 당선된 사람보다 낙선된 사람에게 이 허위사실 유포, 낙선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더 크게 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집행유예까지밖에 안 나왔다는 게 사실 법정 구속이 돼야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이제 굉장히 질 나쁜 범죄 행위였고 네. 이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교란시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한 어쨌든 이 재판은 좀 더 저희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그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SNS에 공개한 남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고 있다. 해서 이제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떠다가 자기의 SNS에 게시한 남성이 있거든요. 예. 이분이 1심에서 법정 구속당했어요. 와, 세다. 예. 근데 그게 당연히 합당한 거겠죠. 뭐 합당한 물론 거죠. 사적 구제는 용서되지 않죠. 예, 법치국가에서. 예, 예. 그런데 과연 예. 이 두 건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예, 예. 하나는 그래도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얘네가 이 범죄자들이다라고 법이 해주지 못한 일을 직접 한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과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음. 이게 사실하고 가깝습니까? 근데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이건 소설을 쓴 거잖아요. 어떤 케이스는 네. 그러니까 그 성폭행 과거 피의자들을 네.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도 법정 구속을 당하지만 네. 여기는 아예 없는 사실을. 네, 없던 루머를 만들어내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치적 손해를 보게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법정 구속이 안 되는가? 이거는 이제 뭐 판결문을 다 보지 못했지만 아마 고의성에 대한 여부, 막 이런 거, 의도성에 대한 여부를 많이 따졌겠죠. 네. 아마도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저는 같아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보면서 사실 어떤 얘기가 떠올랐냐면 예, 그 민주당이 개혁 입법으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도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도 예,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보도를 할 경우에 네, 혹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할 경우에 예, 이에 대한 그 제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크게 봐서 뭐 표현의 자유 침해, 뭐 위헌, 뭐 위험,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실 이거 한 번쯤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한미일보부터 해가지고 여러 한미일보. 이제 얘기들 말씀드렸었는데 한미일보. 그런 거예요. 아무런 그러니까 뭐 지금 유튜브 보면은 뭐 뻑가라든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보면 얼굴을 가린 채로 그렇게 이제 자기 소재지도 공개하지 않고 예. 자기가 누군지 신원은 이제 다 감춰놓은 채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사실관계 틀린 내용을 계속 그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예. 저는 좀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역시 두 분의 합리적인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합리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과방위원장에 대한 보도가 많네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인데 네. MBC와의 갈등입니다. 이거는 최민희 위원장이 MBC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을 시켰어요. 네. 예, 퇴장을 시켰는데 이제 그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과 관련된 보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뉴스데스크의 국감 리포트 내용이 뭐 편향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박장호 보도본부장에게 또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 퇴장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국 기자협회가 공식 사과를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이라. 저도 처음 봐서 물론 이제 국감 사안과 관련돼서 그 해당 보도가 최민희 위원장께 어떤 불편함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퇴장까지 시켰어야 할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언론 현업단체들에서는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이제 적절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과하라라고 지금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걱정되긴 하네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보도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예. 정정 보도 요청이라던가 뭐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는 이제 우리가 국회의 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국회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피감기관으로 온 보도본부장한테 예, 예. 네.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다. 예. 이거는 사실 언론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네. 망신 주기에 가깝죠. 예. 네. 지금 뭐 여러분 댓글 주시는데, 제가 그거 말씀을 하다가 좀 꼬였나 보네요. 저기 따님 보도가 아니고, 네, 따님 보도 아닙니다. 따님 보도가 아니고, 최민희 위원장의 딸 보도가 아니고, 국감과 관련된 보도를, 국민의힘 좀 편향적으로 했다? 이제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편향적으로 뉴스데스크가 리포트를 만들었다라고 하여 거기에 대한 이제 개별 보도에 대한 설명을 보도본부장에게 요구했는데 보도본부장이 우리는 개별 보도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자 퇴장해라라고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정치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예. 이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라도 이거는 안 그러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지적은 할 수 있대 퇴장을 명하는 건 좀 좀 많이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기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입장을 낼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입장 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죠? 그냥 민주당이 만만해서 이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한테는 특히나 좀 그 언론이 굉장히 쉽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예. 네. 민주당한테는 네. 언론이 근데 그건 사실 매번 반복되는 일이긴 했죠. 네. 예,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갑자기 이제 참 언론인이 갑자기 되는 거죠. 그렇지. 윤석열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권력에 맞서 싸우는 용사들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때는 다들 말 잘 듣는 강아지들이었었거든요. 네. 윤석열이 막 기자한테 욕하고 막 권성동이 막 여기자 손 잡고 막 잡아 끌고 이래도 사과 요청하는 거 못 봤는데. 네네네. 최민희 의원 입장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BC의 친국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 눈치 보고 양비양시론을 못 벗어나고 큰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하면서 무슨 언론 자유를 운운하는가.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장악, 언론 탄압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그게 그대들의 언론 자유인가. 상당히 강한 톤으로 글을 쓰셨네요. 근데 사실 김우영 의원과 그리고 박정훈 의원 두 사람의 얘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편을 누구의 편으로 기사 쓸 게 아니라 예. 두 사람의 싸움은 국회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논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국회의원이 그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 국정감사 장소에서 예. 그렇게 서로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것은 그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저는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다만 싸움을 어디서 걸어왔는지는 전후 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죠. 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지금 밝혀지고 예, 있죠. 그거는 누가 충분히- 깽판을 치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국회에서 쌍욕이 그 전파를 탄 건데.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비공개 그 국감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딱히 알려지는 게 없나 보죠. 비공개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 그 갈등이라는 게 그래도 MBC는 그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네. 상당히 그나마. 예. 네. 그 여러 언론 환경에서 MBC하고 JTBC가 상당히 뭐랄까 좀 계엄 사태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쓴소리를 했던 언론사로 민주당도 규정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과방위원장이 MBC와 이런 갈등을 벌이면 정무적이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최민희 위원장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네. 성격이 굉장히 좀 화끈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네. 바로 이제 돌직구 날리시는 분이긴 한데 요게 이제 전체 언론 즉 내것이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랑은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같이 이제 언론 그 바꿔야 된다 언알바 방송도 거의 1, 2년 정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지금도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예. 언론은 누구의 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은 언론에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우리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분 다 말씀을 이제 요 사태는 마무리하고 네. 최민희 위원장이 또 이제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그러니까 언론의 도마에 오른다는 것은 언론이 도마에 올린 겁니다. 이거 네. 오해하지 마세요. 딸 결혼식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된 논란도 너무 지금 일파만파 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그 해명, 네. 이제 해명을 이제 막 이제 언론이 베베 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딸의 결혼식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 유튜버의 방송을 보고 통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날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만간 결혼한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지 딸의 결혼을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명확하게 인지를 했다.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양자역학 얘기가 제가 이게 이제 양자역학 당연히 과방위원장이시니까 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못 챙겼다라는 대목을 또 이제 언론이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요 국감 시기에 국감 시기라고 하면은 국감 기간 안에 들어갔느냐, 국감 하루 전이냐 또 요거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국감 하루 전날에 박정훈 의원의 보좌진. 예 거기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 전날이 더 위험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일한 지적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당연하죠. 예 근데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 비판을 했던 국힘이 박정훈 의원 거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이거 네네. 최민희 위원장 따님 결혼식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을 때 네. 딸 청첩장에 카드 논란, 카드 결제 논란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벌어진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모바일 청첩장에는 다 뭐 결제 내지는 송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굳이 떠서 기사거리로 만든 것부터가 정말 엄청난 악의가 뿜어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네. 요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름을 바꿔봐요. 네. 김장겸 아니면 이제 누구 할까요? 윤석열 혹은 이제 누구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뭐 유승민의 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유승민 뭐 딸이라고. 주진우 의원의 딸. 주진우 의원의 딸.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다르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벌써 기자 생활하는 동안 거의 한 7, 8번을 취재를 했는데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이는 여러 행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은 기업들 불러다 놓고 너네 회장이랑 밤 약속 잡아. 못 잡았어? 밖에서 벌 서고 있어. 하고 앞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가릴 거 없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자녀의 결혼식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방에 있는 한 그 시의원들은 요런 시기에 화환과 그리고 그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한 적도 있어요. 공무원들 오지 말라고. 아마 시장이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모습들까지 비춰서 본다면 사실 이 논란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그 계좌번호까지도 이제 비판을 했던 이유는 축의금을 피감기관이 그 계좌번호를 알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똑같은 잣대로 박정훈 의원도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비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죠. 네. 네. 오늘 이제 한겨레가 보도하긴 했는데 예, 박정훈 의원 거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준비한 주제는 아닌데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보좌관입니다. 박정훈 의원의 보좌관이 국정감사 시작 하루 전날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장소는 동일합니다. 시기가 좀 달라요. 결혼식에는 피감기관과 상임위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실제 했다라고 하고요. 이 촬영한 사진에는 뭐 이제 박정훈 의원도 과방이니까 과방위에 이제 피감기관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뭐 KT, LG, U+, 뭐 아모레퍼시, 빗썸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네. 예,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웃긴 거는 이 해당 선임비서관의 결혼이잖아요. 선임비서관의 그 결혼식인데 배우자도 국회 보좌진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보좌진이 걸려 있는 거죠. 신랑 신부가 둘 다. 아니 그 보좌진들이 국회에 더 오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더 오래 있을까요? 보좌진이요. 보좌진들이 더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무진들한테는 의원보다 보좌진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똑같은 양상으로 되지 않는다면 예. 지금 박정훈 의원 방금 전에 또 뭐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아, 또 있어요? 뭐 올렸어? 실시간이네. 네. 오늘 바쁘네, 우리. 네, 최민희 의원의 딸이 예. 이제 그 국회 결혼식장을 예약한 그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가 최민희 의원의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한 거 아니냐 예약을 몰랐던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이라면 자기 보좌진도 똑같이 얘기해야죠. 그 아이디라는 게 있나 보죠? 그 국회 아이디가 있죠. 그러니까 국회 아이디가 국회 보좌진들과 네. 의원들만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아이디 또 어떻게 알았대? 국회 사무처에 알아본 거죠. 그 최민희 의원 아이디하고 네. 그 예약자의 아이디가 동일하다?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의 이제 해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 내가 예약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보좌관 이름으로 사랑제 예약은 국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고 작년 9월 이듬해인 2025년 사랑제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 작년 9월에 이제 올해께 열렸을 때 네. 최민희 의원은 자녀가 선착순 경쟁에서 한번 탈락을 했었대요. 예. 이후에 이제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하고 7일 뒤에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되어서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았다. 예. 라는 게 이제 보좌진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정받은 날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날짜를 한 게 아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로 이름을 가려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라면 이름을 모르고 했다면 우리가 비판 안 했을까? 만약 주진우 의원이라면 비판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한 1시간 물고 뜯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이디만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의원 아이디 다 알지 않나요? 다 알죠. 알죠. 저도 우리 어머니 아이디 다 알아요.
그래서 딸이 빌려서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외형상으로는 사실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근데 이제 역지사지 해보면 만약에 주진우가 이런 논란이 있으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을 갖고 뭐 이게 이제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비판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을 받고 넘어가야 돼요. 비판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주진우 아들내미처럼 뭐 갑자기 7억이 생긴다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최민희 위원장님 따님이 그냥 어머니가 국회의원이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 그래. 네, 넘어갑시다. 오늘 주제가 최민희 위원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관점에서 약간 저도 최민희 의원은 모르진 않지만 어머니가 딸의 결혼식 날짜를 모를 수 있다. 요거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갸우뚱할 만한 일이긴 해요. 아니 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양자역학이 더해지니까 약간 좀 사람들이 탄식을 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주제가 이제 커버를 하기가 어려운 주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인터뷰를 진행해서 저도 그랬어요. 얘기도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도 담을 정도로 의원님 굉장히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사실 겸허하게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걸 사과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물어뜯습니다. 근데 물론 사과를 하면 더 물어뜯는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맞아요. 이런 부분은 국정감사 기관이고 그리고 피감 기관들이 어쨌든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두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근데 사실 또 이런 경우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뭐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선택에 따른 거니까 우리가 뭐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케이스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 주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으로 박정훈 얘기 좀만 더 할까요, 그러면? 김건희 얘기는 하죠. 그렇죠. 제일 만만하다고 하면 안 되죠. 김건희는 진짜 왜 이랬을까? 전 늘 생각해요. 김건희라는 인간은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사치와 부패라는 단어로 규정합니다. 윤석열 이꼴 부패, 김건희 이꼴 사치. 근데 뭐 김건희는 사실 사치와 부패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김건희를 설명한 단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 나르시스트를 절대 빠져올 수 없다고 맞아요. 거기다가 이 거짓말하는 스킬을 봤을 때 이분은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까울 정도. 그럼요. 거기다가 또 컨트롤 프리이기도 하고요. 컨트롤 프리. 저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궤적을 살펴보면 여러 이제 그 시기별로 여러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다른 분들은 어쨌든 뭐 다 의혹이라고 쳐도 윤석열을 만났을 시점부터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를 누려왔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됐을 때 이런 이제 일을 했다면 그러면 검사장의 부인 그리고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 과장의 부인, 검찰총장의 부인 그러죠.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태까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뒤집히고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수 과장일 때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일 때까지 기업들이 굳이 김건희 씨에게 협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협찬이 김건희라는 사람을 보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보고 했겠죠.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보고 후원을 했겠죠. 아니면 뭐 라마다에서 만나서 그래서 뭐 라마다는 카페 이름이에요. 그래서 술집도 있고. 그렇죠.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이게 끊겨요. 후원이. 그러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기업들이 계속 같이 갔다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는 그때
본인은 치외법권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예. 내가 수사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 눈 감아 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검찰이랑 다르게 이 모든 게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예. 많이 가렸죠. 그리고 경찰 예전에 이제 그 일지들 보면 예. 김건희와 관련된 일지들은 다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언젠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무런 수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왔던 검사의 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 되니까 예. 이런 일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 저는 이렇게까지 무대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건 김건희가 당연히 계엄을 알고 있었다. 어차피 우리 정권이니까 그렇죠. 정권 안 바뀔 거니까. 정권 안 바뀔 거니까. 왜냐면 지금 그 행동들이 보면 너무 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뒤를 안 만들 생각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2023년 여기가 지금 9월로 네. 알려져 있는데, 참 뭐랄까. 2023년 10월에는 또 종묘 차담에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2023년 9월로 이제 경복궁 근정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네. 국보 223호라고 하죠. 예. 근데 경회로는 또 국보 224호라고 하고 그 오늘 국감에서는 VIP라고 하면서 이동 동선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몇 시에 문에 도착하고 어디에서 근정전을 찍었다가 또 경회로를 가고 이제 이런 동선이 공개됐기 때문에 근정전까지 갔어?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야? 어좌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용상에 앉았다고? 네. 라는 거를 확인을 또 이제 문화재 관련 국가유산청 문화재 관리 대표인가요? 그 대표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청장일 겁니다. 네네. 네, 확인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하기로는 네. 김건희가 이제 설명을 듣다가 잠깐 앉았다는 그 1, 2분 정도. 에이. 근데 1, 2분 1, 2분 안 줄 거면 거기 뭐하러 가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근데 그게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일반에 공개가 되는 곳과 공개가 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경회로는 일반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근정전은 관리하는 분들도 조심조심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에 아예 공개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길 들어가가지고 앉아봤다. 그리고 또 앉으라고 권유한 사람이 이배용이라는 거예요. 이배용이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했는데 거기 앉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슬리퍼 끌고 갔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 복장 그대로. 어제 사진 있으면 또 보여줄까요? 그 슬리퍼를 신고 경회로를 갔다는 그날 근정전에 가서 슬리퍼 신고 용상에 앉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김건희의 여왕놀이, 왕놀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여왕이 없으니까 뭐 희빈놀입니까? 자, 근데 네. 제가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했던 분에게 여쭤봤어요. 보통 공식 문서를 만들 때 있잖아요. 네. 저기가 이제 지금 근정전에 네. 어좌라고 합니다. 어좌. 저기는 일반인은 벌써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죠. 네. 저기는. 네, 어좌라고 하는데. 그 영화 광해를 보면.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요. 저기 뭐 좌의정, 영의정 막 네, 이렇게 쫙 서 있는. 앉아있고. 네. 조선시대 다루는 영화에는 거의 나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기를 방문하는 일정을 문건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VIP라고 쓰잖아요. VIP라고 안 쓴대요. 뭐라고 썼습니까? 원래는 영부인은 F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퍼스트 레이디. 네, First Lady를 쓰기 때문에 VIP라는 문건 자체를 안 만든대요. 그러니까 VIP는 대통령에게만 허락되는 단어라서 네. 역대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은 문건을 만들 때 F라는 약자를 쓴답니다. 네. 때로는 이제 VIP 중에 V만 쓴 경우도 있대요. 근데 영부인은 무조건 F라는 거예요. 네. V랑 F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이 정부는 어땠다? 설마. 아니 이거 김건희 방문 일정인데 여기다 대놓고 VIP라고 썼잖아. 그 나는 저기 대통령실 공무원들도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기사가 나왔습니까? 여기 실제 VIP라고 나와 있어요. 어. 예, 여기 이제 국능유적본부 누리집 갈무리에 보면 네. VIP 협생문, 그러니까 이제 근정전 들어가는 입구를 협생문이라고 하거든요. VIP 협생문 입장, 네. 근정전, 경회루,
흥복전 해가지고 동선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아니 V라고 돼 있더라고요. 돼 있다고요. VIP. 예. 그럼 진짜 이 사람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니라 VIP가 2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대통령실을 거쳐가는 귀빈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청와대에서 부속실에 계셨던 분, 그리고 또 대변인 하셨던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다 F를 쓴대요. 예,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충격을 좀 하나 더 알아가시고 야, 알아가시고요. 진짜로. 예,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네.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국가유산 차담회라고 해서 종묘를 가거나 네. 망묘를 가서 스타벅스 개인 카페 만든 거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폐쇄되어 있는 건청궁도 들어갔다. 건청궁이라는 게 이것도 경복궁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김교흥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을 다 받았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찾은 게 총 11회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 2023년 1월에는 덕수궁, 2월에는 창덕궁, 3월에는 경복궁, 9월에 또 경복궁, 10월에 종묘.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5월에는 창덕궁, 6월에는 경회로 2층, 9월에는 종묘, 10월에 또 경복궁, 10월 24일에는 흥복전. 그러니까 그랬네요. 예. 2024년에는 흥복전까지 해서 야. 저는 이건 의도가 있는 방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의도가 있습니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밝기 이런 건가? 뭐 밝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거기에 있는 곳마다 다 엉덩이를 한 번씩 비벼봐야겠다. 왕좌에 한 번씩 다 앉아봐야겠다 내가. 예. 그러면 내가 나중에 통일 대통령이 된다. 네. 뭐 이런 어떤 왜냐면 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음. 한학자 아닙니까? 한학자가 아니라 저기 이배용. 이배용. 네. 근데 비슷하게 생긴. 근데 이거 보고 한학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 이거 한학자라고 댓글 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헷갈려. 볼 때마다. 근데 이거 한학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 뉴스타파가 예. 그 통일교를 한 달간 잠입해가지고 예. 이번에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대요. 예. 아마 토요일부터 영상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예. 거기 보면은 이제 한학자가 예. 그 검찰 출입할 때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아이고 그래요 수고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이러고 가거든요. 나중에 들으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 이 뭐랄까 이 한학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 시작했는데 예.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그 치해법권이 진짜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진짜 이거는 뭐 본인들에 대한 특권 의식이 절여져 있는 거예요. 절여져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수사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수사를 안 받을 거다 앞으로도. 예. 내가 수사를 받는 일은 없다. 없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일이 없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주제는 없지만 예. 그 민중기 특검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그 네오세미테크. 네.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보도에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요게 이제 민중기 특검로 네. 이제 그 투자란 게 이제 밝혀진 건데 네.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반주 클럽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1만주 클럽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 1만주 클럽도 있고 네. 1만 5천주 클럽도 있고 아, 그래요? 2만 5천주 클럽도 있고 오. 4만주 클럽도 있습니다. 근데 오. 그 중에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민중기 특검을 굉장히 이제 방송 용어로 좀 맞지 않지만 조지고 있는 네. 언론사도 있습니다. TV조선이요? 아닙니다. 어디가요? 예, 어딘가가 있습니다. 그건 예, 이제 예. 제가 구하면 예, 예. 요건 이제 제가 기사를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할게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잠깐만, 그 만주랑 막 4만주 클럽까지 있다고요? 예. 어허. 쉽지 않습니다. 관련 인물들이 많겠다. 많겠죠. 네. 많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민중기 특검이나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네. 김건희나 뭐 김건희 주변에 혹은 이제 윤석열 쪽 사람들이 수사를 안 받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이유도 예, 예. 이걸 이제 길게 갖고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요런 금전적인 관계들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꼭 저희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요. 예. 혼자 또 보도하고 뭐 나와가지고 내일 할 건데 얘기. 이도훈 TV 잘 보고 있어야 돼. 거기서 먼저 깔 수도 있어. 토마토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얘기해주는 곳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럼요. 없죠. 참. 그럼 저희도 이동형 알겠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조회수 순으로 깝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죠? 치사하다. 조회수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 좋아할 일인가요?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근정전을 갔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김건희하고 이배용이. 근정전이 군주가 놀면 안 된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근정전이래요.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되면 필연한 이치라고 자고로 임금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근정전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왕놀이하고 자빠진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게 과거 이 역사를 완전히 똥을 묻혀놨네요. 놀지 말라고 만든 곳에 들어가 놀아 자빠졌다라는 거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다. 그렇죠. 놀 때 신는 신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놀 때 신는 신발이죠. 예. 야. 그리고 근데 또 사실은 또 이게 국가교육위원장하고요. 네. 이배용 방문은 이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냥 둘이 친해서 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동이 어떤 고급스러운 행동 원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네. 난 국가교육위원장이 여기 간 것도 되게 웃긴 일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매관매직 의혹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조사를 할 텐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제 민중기 특검 얘기도 그렇죠. 했지만 거기 안에 검사들이 일을 좀 요즘에 많이 태업한다고 하나요? 거의 놀고 있다 그러던데. 근데 이게 이제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특검이 흔들려 버리면 밑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방송을 같이 하고 있다가 우리 박영식 앵커가 비리를 저질러서 잡혀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합니까? 진행 못해요. 못하죠. 네. 네?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박준호 어쨌든- 의원님 진행하시면 되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 뒤숭숭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김건희 특검이 양평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 금 거북이를 온 요양원의 금고안에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배용이 보냈던 축하 카드가 있었고 네. 그리고 경찰 인사와 관련된 문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압수수색 하러 가가지고 금거북이만 그 영장 범위 안에는 금거북이만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나머지 두 개는 사진만 찍고 나중에 가져가겠다라고 했대요. 네. 근데 근데 그 두 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건드리죠, 얘네들. 근데 건드리지. 얘들 이제 잃어버렸대요, 또. 일평생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아니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이 나중에 가져갈게요 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수사를 누가 담당했는지 네. 이거는 증거 인멸을 열어준 거 아니냐. 당연하죠. 특검 쪽에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하다가 예. 그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잖아요. 예. 다른 범죄를. 예. 그러면 그 시점에 수사를 중단합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요. 다시 받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원래 그동안 현장을 네. 누가 지키고 있잖아. 뭐 수사관이 네. 대기하거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니, 긴급하게 테이프 붙이잖아요. 저희 다 경험해봤는데요, 뭐. 누가요? 제가요? 아, 그렇죠. 예. 집에 본인이 테이프 붙이는 거요? 그 앞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근데 그걸 떼면 이 뗀 게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 검찰 수사관들이랑 다 같이 떼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방법을 택해서 사진만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실물 당선 축하 카드하고 경찰 인사 문건 네. 뭐 실제 좌파를 잘 때려잡을 만한 그런 경위 정도? 좌파들 돈줄을 말리겠다라고. 네, 그래서 남양주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문건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도 저는 이거 보면서 네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썼던 단독 기사 중에 하나가 예, 양평 공흥지구를 수사하고 있는 그 경기 남부청 수사관을 예,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취재할 때 기사에는 안 썼지만 예. 그때 경찰이 했던 얘기가 제가 아직도 그 귀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왜 가셨냐? 아니 이런 수사를 하고 있으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경찰이 우리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결과는 아마 기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녹음 파일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뭡니까? 뭔데요? 뭐예요? 저도 궁금해요. 뭐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저도 모르는 제 결과,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예. 경찰도 100% 신뢰할 수 없다. 예. 당연하죠. 경찰을 예. 100%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은 앞으로도 오지 않을 오지 겁니다. 않을 거예요. 예. 예.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고 네. 예, 또 권력이 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온갖 구린내가 나는 일들은 또 발생하기 마련이죠. 견제를 안 받을수록 더 예, 그렇고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또 검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경찰 지금 또 변호사 출신 특검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우리 저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분께서 이배용이 왜 김건희와 함께 경복궁을 가고 종묘를 갔느냐 네. 답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타 유튜브에서 이런 정보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배용이 사학과를 나와서요 설명을 잘해줄 수 있다. 가이드로 갔다고요? 가이드. 저 장난치나. 근데 여기가 이배용이 장관급이에요.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인데 장관급의 이배용이 아무 권한이 없고 네. 실무 권한이 없는 영부인에게 가이드해주러 국가유산을 돌아다녔다. 문화재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가설로 세웠던 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기의 관심사를 장관들한테 전화해서 예. 직접 얘기하고 물어본다. 라는 이제 가설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이게 하나하나 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오늘 화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 네. 예. 김건희의 세 번째 공판이고 명태균이 이제 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막 최욱 씨 이름 언급도 하면서 먹고 살 수나 있겠냐라는 식으로 막 막 윽박 지르고 예.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 진짜 당당하신 분이다. 아니 그분도 이제 거론이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거론됐습니다. 네, 예를 네. 들면 이제 박형관 기자 예. 이름도 네. 이제 거론이 됐고 예. 그리고 박형관 기자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예. 갑자기 그 정계환 대표 기소 의견 송치된 거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왜 갑자기 여기서 스픽스 대표 이름을 얘기해? 그리고 나 놀랐잖아.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의 이름도 나오고 근데 이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그 시기부터 처음부터 이 명태균 게이트를 강하게 이제 밀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오늘 그 사람들 이름을 얘기한 건 전 다른 이유 없다고 봐요. 다른 이유가 기자들이 예. 추가 보도하는 거 싫어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 그래서 기자들한테 당신들 개개인들도 내가 다 고소하고 사건들 하나하나 할 테니까 예. 왜 보도하려면 해봐라. 그러면서 뭐 나한테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사과하러 빌러 오는 기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 그게 사실일까 싶어요. 그건 뭐 모르죠. 네. 명태균 씨 주장이죠. 네. 주장인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럼요. 네. 수사 대상이고 뭐 재판을 통해서 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구속을 벗어났을 뿐이지 의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수사를 안 받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건희가 준 선물이라고 명태균 씨가 말했다라는 강혜경 씨의 증언에 대해서 강 씨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했던 격려의 말이지 공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을 들으면 이분이 왜 사기가 복돋아지죠? 그러게 말이에요. 지가 선물 받은 건데? 그러게 강혜경 씨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했대요. 어떻게 얘기해야지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이게 이제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보좌역 이런 것들도 했기 때문에 아마 기분이 좀 좋아질 거다?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이 어떤 그 공천을 만들어냈다. 혜경아 파이팅 뭐 이런 의미인가? 이게 취업이 돼요? 나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본 거야. 기분이 나도 좋아져?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 강혜경 씨가 81건에 3억 7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주장에 대해서 검찰과 내가 확인한 것은 14건이고 그중 공표가 10건, 자체 조사가 4건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는 피곤합니다. 이제 네. 이분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예, 이게 말씀이라고 해주기도 그렇다. 말이 너무 많은데다가 그 중에 옥석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석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옥이 없어요? 예, 옥이 없어요. 노 옥이야 진짜 석박지요 이 인간 진짜. 아니 뭐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답답하긴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던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 요게 이제 오늘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일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세훈 명태균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내일은 명태균으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에 그렇죠. 또 네. 어떤 이거 뭐 스피커란 표현이 좀 부적합합니다만은 이 화자의 화력이 네. 상당한 사람이라 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오늘 했던 얘기 또 떠들거나 그렇지. 국회의원들이랑 막 대거리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틈만 나면 뭐 하나만 잡으면 싸우려고 들 거예요 지금. 예. 뭐가 있어도 그냥 파행을 시키려고 시도를 할 텐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내일 그 서울시 행안위 그 국정감사에서 아쉬운 게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특조위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증인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작 중요한 박희영 구청장은 없어요. 박희영 구청장에게 직접 물어볼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박희영 구청장이 이 이태원 참사의 그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예. 국정조사를 할 때, 여기에 유일하게 이태원 상인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 건물만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철거가 돼요. 네네네. 근데 이분은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번 더 찾아뵀는데 예. 여전히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유족들도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피해를 받았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분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굳이 박희영 구청장이 예. 어떤 이제 보복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분을 불러서 박희영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못 듣는다는 게 예.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뭐 국정감사에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 사건에 연루돼 있거나 조금이라도 연루됐거나 이제 관계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증인 신청을 하는데 그죠? 그렇죠. 참고로 박희영 구청장은 지금 아마 국내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마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네.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건희 세 번째 공판 얘기하고 있는데 샤넬의 전 직원이었던 분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경옥 행정관이 통일교로부터 건진이 받아온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가방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가방은 또 이제 거기 가서 신발로 바꿔 먹고 하잖아요. 네. 네. 그때 그 VIP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유경옥 행정관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걸걸하게 느껴졌다라는 명수 씨. 걸걸하게 느껴졌다라는 증언이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상황을 어떻게 잘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이 직원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고 당시 상황이 좀 특이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유 전 행정관이 통화하던 목소리가 40, 50대 여성의 목소리로 김건희와 좀 비슷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정황에 대한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것보다 네. 사실은 그
요 목걸이 있잖아요. 네. 그라프 목걸이. 목걸이. 여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뭐 샤넬보다 저는 이게 더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라프 목걸이를 살 때 여기 이제 6,220만 원 정도가 됐대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좀 뛰었죠. 7천만 원 정도인데 네. 요때 살 때 카드나 현금이 아닙니다. 상품권. 전부 다 갤러리아 상품권으로 구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사실은 뇌물에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죠. 네, 네. 왜냐하면 상품권은 예. 검색이 안 됩니다. 누가 썼는지, 누가 샀는지. 네. 그러네. 네. 현금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누군가한테 기업에서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네. 이게 몰래 받아갖고 이제 넘겨줄 때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 그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서만 네. 이게 이제 나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요- 이게 직원들 선물용 그럼요.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사게 되면 그래서 예전에 상품권으로 깡을 하는 사람들 제가 취재했을 때도 네. 이게 이제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가 찾아보면 예. 기업 내부에서 약간 이제 일종의 그 여분용으로 남겨놓는 네. 의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남겨놓는 그 상품권들 중에 일부가 튀어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갤러리아 상품권 전액이라고 하면은 6,220만 원이면 굉장한 수거든요. 야, 상상도 안 된다. 상품권 최고로 많이 써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아, 저요? 네. 상품권으로 뭐 한 20만 원. 저도 20만 원. 다들 한 20만 원 2, 정도죠. 30만 원? 네. 예. 아니 근데 6천만 원은? 6천만 원의 상품권이면 이게 그러니까 이쪽 상품 백화점의 상품권도 이쪽 백화점에서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상품권 깡을 하면 아니 깡 아니고 깡 그냥 그대로. 이쪽 그대로? 상품권 가지고 이쪽 백화점에서 쓸 수 있대. 이 정도 그 고액은. 원래 롯데백화점에서 네. 신세계 상품권 못 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것도 액수가 다르면 또 다르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는 세상이죠 여기는. 그러네, 네. 그러네. 갤러리아는 어디 겁니까? 갤러리아. 현대. 한화. 아, 한화. 궁금해지네요. 오씨. 뭐 근데 예. 그 상품권 얘기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네. 네. 그때도 아마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상품권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썼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 고가의 뇌물성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갖다 바칠 때는 현금 내지는 상품권이어야 되는데 네. 상품권이 오히려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좋은 현금보다. 수단, 그쵸. 좋은 수단이겠죠. 안 걸려요. 안 근데 걸려요. 티를 너무 많이 냈어. 이게 뭐 젊어 보이는 뭐 60대인가 50대 여성이 착용할 건데 누가 착용할 건지는 물어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서 영상 통화하고 막 이랬잖아. 야,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상품권 왜 싸? 그냥 카드로 긁지. 야, 근데 젊어 보이는 60대 여성. 이게 야, 40대처럼 젊어, 노력했네. 네. 40대처럼 젊어 보이는 50대 여성이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했네. 이게 참 우리가 그 주제를 참 많이 다루지만 네. 재미있게 접근을 하기는 하는데 네. 좀 현타가 오긴 합니다. 예. 조금 부글부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타가 오기는 해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댓글창에 뭐 누군가가 웃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아 솔직히 웃겨. 네. 그냥 웃으려고 시도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열받는 주제들이에요. 국가를 그냥 정말 자기들 놀이터처럼 지금 이용을 한 거예요. 그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기업들, 예. 여러 이제 정치인들, 여러 종교인들, 여러 기업인들 상관없이 그냥 놀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 MBN 와봐. 너희 그 방송 정지 6개월 먹었더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줘? 뭐 줄래? 이랬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거 물론 많은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또 아이고 우리 박영식 군은 와이프한테 최고 비싼 선물 뭐 해줘 갔습니까? 어이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너무 많이 해서. 소박한 선물들을 많이 줬죠. 아. 예, 이렇게 막 여기에 나올 만한 이런 6천 여기 나올 만한 건 누구도. 네. 예. 저희는 그러니까 6천 단위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아, 네, 아쉽습니다. 참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600 단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60단위는 어때요? 아이, 왜 그러세요? 아, 나를 너무 띄엄띄엄 봤네. 오늘 집에 갈 때 편지 하나 씁시다. 아, 예. 아니 오늘부터 열심히 상품권 깡을 하든지 6,000장을 모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참 면목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한테. 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 얘기,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살진 않아요. 네. 다들 이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영화 같은 얘기 같지만 예. 윤석열, 김건희 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대가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마지막 오세훈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해야죠. 오세훈 얘기 너무 하고 싶어. 이게 뭐 예. 주제로 뭐 적당한 오세훈 이야기. 그냥 오세훈 얘기 아무거나 꺼내서 다 재밌어 난 요즘에. 근데 오세훈의 네. 한강버스는 네. 가장 최근의 보도가 한강의 수심이 얕고 네. 이게 한강버스를 띄우기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제 추진을 했다. 당연했다는 거죠.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설악산에 눈 왔거든요. 네. 자, 언제까지 운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한강버스는 올해 이제 운항 중단. 그냥 이제 끝일 것 같아요. 올해는. 끝이라고 봐야죠. 이미 이제 한 자릿수 내려가 버렸잖아요. 온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세훈의 한강버스는 이제 실패작이 되는 거죠. 그럼 지방선거가 내년이죠. 예. 그럼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거 운행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운행 전에 지방선거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아니 그리고 국감 나와서는 나는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국감 나와서는 이게 또 한강버스가 지가 추진한 게 아니래요. 사실상 민간 사업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국감은 코미디였습니다. 예. 네. 아니 서울시에서 홍보비를 4억을 썼는데 그게 민간 산업이래. 그럼 민간 업체 홍보를 해주려고 4억을 쓴 겁니까? 4억을 쓴 거죠. 배임이네요? 배임이죠. 나 이런 오세훈 요즘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얘기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개그인 거지. 이 사람 아니 도대체 이 거짓말을 믿으라고 우리더러? 무슨 일이 있나? 계속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고 사업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만 반복하는 국감이었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국감을 서울시 국감 안 보셨죠, 솔직히 안 보셨을 것 솔직히 같아서 찾아보시는 분 많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아니죠. 한강버스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셨는데라고 하니까 추측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혀 전혀 문제가 너무 무시해가네요. 네. 난 보고를 받은 거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보고를 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지겠네요. 그렇지. 거의 그렇겠죠. 안전상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왜 운행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김병민 이제 정무부 시장의 어떤 설명이나 어떤 해명들도 대부분 다 이제 오세훈식 화법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화법이었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 언급을 했다라는 거 네. 알려드립니다.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려고 점점점 이런 댓글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는 저희 또 제작진이 단독 보도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군 검찰이 이거 이제 해병대 특검 관련된 얘기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당시 수사단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8월 말까지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대요. 이 사실을 이제 이명현 특검팀이 네.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통령실에 모든 걸 보고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박정훈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계획까지 예. 당시에 군검찰은 세우고 대통령실에 이미 보고를 했었다. 그러면 수사외압의 당사자인 윤석열 쪽에게 계속해서 수사 상황도 보고를 하고 예. 기소 계획까지 공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대통령에게 이런 개인의 그 기소 여부까지도 보고를 하나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선조임이 있었겠죠. 그렇죠. 먼저 네. 너희 새끼들 이 새끼 언제까지 잡아넣을 거야? 네. 보고해라는 말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 그때 기적적으로 군 법원에서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뒤집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특검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왔다는 거고 이게 자세한 내용은 김동혁 전 군 검찰단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장 청구 대상입니다. 이미 돼 있죠. 네.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항명 수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데 이 내용에 수사 상황을 대통령이 좀 파악할 수 있게끔 문서화했고 8월까지 박정훈을 구속 기소하겠다라는 보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이 수사를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을 시키고 재판에 넘겨서 항명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원래 구속 기소 이런 결정을 대통령실과 상의하진 않죠. 안 하죠. 예. 한 사람 묻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과거 만약에 청와대와 군이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이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행성입니다. 그렇죠. 윗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예전에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예. 그 논리대로 본인들이 했네요. 그럼 수사 받아야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수사 외압은 존재하지 않는다. 8월 말까지 박 대령을 구속 기소하겠다라는 내용을 축약본으로 담아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다. 요게 이제 한겨레 또 단독 보도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 내용이 방금 전에 또 저기 속보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자, 저희 소중한 친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치아시장과 함께하는 고급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 이제 모자티가 나왔군요. 지금 아래 위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마네킹 싹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래 위로 지금 마네킹도 심지어 엄지척하고 있어요. 예, 마네킹도 지금 엄지척하고 있거든요. 아래 위로 보시면 이게 트레이닝 후드 집업이고 트레이닝 팬츠거든요. 후드 집업 원래 35,000원. 이 저기 팬츠가 27,000원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사면 무료 배송에 5만 원에 드립니다. 이야. 12,000원이 싸지는 매직. 잠깐만요. 무료 배송이 된다는 거. 여기서 그냥 바로 사갈 수 없습니까? 오! 아니 당장 오늘 저녁에 제가 입고 뛸 옷이 없어요. 지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설마 이대로 이거 뜨시는 겁니까? 사이즈가 이게 X라지, 더블 X라지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따가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이 상품권 거의 아닙니다. 없다 오늘 런닝할 수 있게끔 이 런닝복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트로 구매하시면 무려 5만 원입니다. 5만 원 여기 바로 딱 있습니다. 예, 5만 원 한 장이면 윗도리, 아랫도리, 후드 집업, 팬츠까지 여러분들 댁으로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색상은 4가지. 자, 카키 있고요. 카키도 여기 보면 검정색하고 회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흰색 있고요. 흰색 있고요. 검정색, 카키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키색,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더보기란 들어가셔가지고 구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2주간 한정 이벤트여가지고 요거는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 끝납니다. 이번 주 못 사시고 다음 주 못 사면 끝나요. 아하. 엄지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오지오 좋아요라는 마네킹의 모습. 예, 이오지오 마네킹마저도 좋아하는 이오지오 트레이닝 후드 집업 팬츠 세트 단돈 5만 원에 거기에 무료 배송까지. 저희 정치아시장은 고품격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와 함께합니다. 저 한 셋업을 그냥 5만 원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색깔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그럼요. 혹시 색깔 믹스도 됩니까? 색깔 믹스도 됩니까? 믹스는 안 된다고요? 아쉽습니다. 이거를 사시면 예. 믹스로 즐기실 수 있어요. 사장님께서 믹스의 말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오지오 사장님께서 믹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요 각본 없다. 저희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오늘 좀 만나 뵙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셨겠지만 다음에? 아쉽게도 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각본 없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김태형 기자, 백재욱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거의 없다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통일을 좀 해줘요. 아, 뭐를 어떻게 부를 거야? 그냥 거의 없다요. 예. 네, 그래요. 거의 없다와 이 시각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